채소만 먹었는데도 왜 혈당이 오르죠?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전분, 조리, 조합 순서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32년 내분비 진료 경험으로 전분질 채소의 함정과 안전한 비전분 채소 루틴, 그리고 집밥에서 바로 쓰는 황금 조합을 헷갈림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이 식단 조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단순히 채소 섭취량만이 아니라 채소의 종류와 조리 방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엇을 먼저 먹는가, 무엇과 함께 먹는가, 얼마나 먹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소를 열심히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샐러드를 먹었고 점심에는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드셨고 저녁에도 채소 위주로 차리셨는데 혈당계를 보면 당황스러운 숫자가 나타나죠. 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자주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분 함량의 차이입니다. 채소라고 해서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전분질 채소가 있고 전분이 거의 없는 비전분 채소가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엄연히 전분질 채소에 속합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쌀이나 빵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반면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샐러리, 버섯 같은 비전분 채소는 탄수화물이 매우 적어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형태와 순서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달달한 양념이나 드레싱을 듬뿍 넣으면 당분이 추가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먼저 먹느냐, 채소를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양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혈당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양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만난 박영자님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은 71세 여성분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채소를 정말 많이 드셨어요. 아침에는 고구마 한 개를 쪄서 드시고 점심에는 감자전을 한두 장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옥수수를 2개 정도 간식처럼 드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만 먹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식단 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모두 전분질 채소였고 조금씩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루 3번 나눠 드시니 총량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뜨겁게 쪄서 바로 드셨고 감자전은 부침가루와 기름으로 조리되어 흡수가 더 빨랐습니다. 옥수수도 익힌 상태에서 2개면 적지 않은 양이었죠. 여기에 샐러드를 드실 때도 콘이 들어가 있었고 마요네즈 베이스 드레싱을 넉넉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분께 전분질 채소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양을 줄이며 조리 방법을 바꾸고 비전분 채소의 비중을 늘리도록 안내했습니다. 고구마는 주먹 크기 절반으로 줄이고 식힌 후 드시도록 했습니다. 감자전은 일주일에 1번,
정도로 빈도를 낮추고 옥수수는 한 개로 줄였습니다. 대신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를 접시의 절반 이상 채우도록 권했습니다. 드레싱도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바꾸셨죠.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식후 혈당은 평균 30에서 40 정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놀라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소를 먹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신기하다고요. 저는 그분께 설명했습니다. 채소 안에도 종류가 있고 조리와 양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분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전분질 채소인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양과 조리, 그리고 동반 재료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채소지만 탄수화물 식품에 가깝게 다뤄야 하죠. 반면 비전분 채소인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샐러리, 버섯 같은 것들은 접시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양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스로 만들거나 갈아서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씹는 형태로 드셔야 섬유질이 살아서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식사 순서도 바꿔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드레싱은 달달한 것, 마요네즈, 시럽 같은 건 최소화하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나 레몬으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숨어 있던 당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왔고 계절마다 즐겨 찾는 간식이기도 하죠. 완전히 끊으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히려 식단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면서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채소의 공통점은 전분이 많다는 겁니다. 전분은 탄수화물의 한 형태로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올립니다. 문제는 조리 방법, 온도, 먹는 양에 따라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뜨거울수록 소화가 빨라지고 갈아 먹을수록 흡수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뜨겁게 쪄서 바로 먹는 것과 식혀서 먹는 것의 차이가 크죠. 실제로 외래에서 만난 이순옥님이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옥님은 68세 여성으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려고 군고구마 1개와 김치, 쌈장을 곁들인 반찬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밤에 혈당을 재보면 항상 170에서 180 사이로 튀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아침에 110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니 군고구마를 드실 때 크기가 꽤 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뜨겁게 구워진 상태에서 바로 드셨고 쌈장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치도 달게 담근 것이어서 당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군고구마의 크기를 주먹 절반 정도로 줄이고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식힌 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쌈장 대신 된장을 소량만 사용하고 김치도 덜 단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상추와 양배추를 접시 가득 드시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녁 혈당이 150 밑으로 내려갔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도 100 전후로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며 놀라워하셨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양과 온도,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요. 또 다른 분은 감자전을 좋아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감자전을 두세 장 부쳐서 간장에 찍어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고 부침가루와 기름이 더해지면 열량도 높아지고 흡수도 빨라집니다. 간장에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죠. 그분께는 감자전의 빈도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 드실 때는 한 장만 드시되 채소 샐러드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도록 했습니다. 간장도 무가당으로 바꾸셨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삶은 옥수수 두세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옥수수 한 개는 괜찮지만 두세 개가 되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량에 가까워집니다. 전분 함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옥수수는 한 개로 제한하고 그것도 저녁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는 대신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양을 조절합니다. 전분질 채소는 한 끼에 주먹, 한 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둘째, 가능하면 냉각 후 재가열하세요. 고구마나 감자를 익힌 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전분질 채소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비전분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넷째, 설탕, 버터, 마요네즈, 시럽 같은 추가 당분과 지방은 빼세요. 핵심은 전분질 채소를 메인이 아니라 곁들임으로 대하는 겁니다. 접시를 구성할 때 절반은 비전분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을 전분으로 맞추세요. 이 전분 자리에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통곡물이나 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간식 용도로 전분질 채소를 사용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간식은 통채소 스틱이나 견과류 한 줌으로 대체하세요. 당근을 익히면 위험하다. 호박은 달아서 조심해야 한다. 빨간 파프리카는 설탕 덩어리다. 이런 과장 섞인 정보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채소들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사실 이들 채소의 색깔이나 품종 차이보다 더 큰 변수는 형태와 동반 재료입니다. 당근, 호박, 파프리카는 비전분 채소에 가깝지만 약간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주스로 갈거나 죽처럼 곱게 갈아서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만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 시럽, 달달한 드레싱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지죠. 반대로 씹는 형태로 짧게 데치거나 볶아서 당분 없이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만난 김철수님은 74세 남성으로 당뇨병 관리 중이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식이라며 저녁마다 호박죽을 드셨습니다. 호박을 곱게 갈아서 쌀가루를 조금 넣고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을 한 숟가락 추가하셨죠. 식사 대용으로 한 그릇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매번 190을 넘었습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호박은 채소인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지 모르겠다고요. 문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호박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소화가 매우 빨라집니다. 여기에 쌀가루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추가되고 꿀까지 더해지니 당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호박을 갈지 말고 썰어서 쪄 먹거나 짧게 볶아 먹도록 권했습니다. 쌀가루와 꿀은 빼고 대신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채소 샐러드도 곁들이셨죠. 2주 후 그분의 식후 혈당은
140대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호박을 먹었지만 형태와 조리법 그리고 동반 재료를 바꾸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분은 이후 호박찜이나 호박볶음을 즐기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잘 유지하셨습니다. 파프리카도 비슷합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는 건강해 보이지만 여기에 옥수수 알갱이와 달달한 드레싱이 듬뿍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판 드레싱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한 분은 파프리카 샐러드를 매일 드시면서 왜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지 고민하셨는데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바꾸고 콘을 빼니 혈당이 금방 개선되었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을 익히면 당도가 올라간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익힌 당근 자체보다 주스로 만드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에 사과나 오렌지를 섞으면 당분은 더 늘어나죠. 한 분은 아침마다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셨는데 오전 내내 혈당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주스를 끊고 당근을 스틱으로 썰어서 씹어 드시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근 볶음에 설탕과 간장을 넣는 것도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당근 자체의 당분보다 추가되는 조미료의 당분이 더 큽니다. 당근을 짧게 볶을 때는 설탕을 빼고 간장도 무가당 제품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올리브 오일로 볶으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 구역 채소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씹는 채소 전략으로 전환하세요. 통째로 썰거나 짧게 데치거나 짧게 볶아서 형태가 남아있게 드시는 겁니다. 당근은 주스 대신 스틱으로 썰어서 드세요. 호박은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찜이나 볶음으로 드세요. 파프리카는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바꾸시고 콘이나 크루톤 같은 추가 탄수화물은 빼세요. 샐러드를 만들 때 콘, 크루톤, 달달한 소스를 뺐을 때가 진짜 샐러드입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쁘게보다 덜 달게를 우선하세요. 색깔은 파프리카와 당근의 자연스러운 색으로 충분히 화려합니다. 추가 장식보다는 채소 본연이 맛과 식감을 살리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뭘 많이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명확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비전분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 즉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효과의 크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혈당 관리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비전분 채소를 하루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채소 섭취를 늘리되 전분이 적은 채소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비전분 채소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짧게 데쳐서 드시거나 생에 가깝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브로콜리 새싹은 더 강력합니다. 작지만 영양소 밀도가 높아서 샐러드에 넣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만능 채소라고 불릴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어도 좋고 짧게 볶아도 좋고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잎채소입니다. 상추, 시금치, 깻잎, 청경채 같은 잎채소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먹으면 양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쌈 채소는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죠. 고기를 먹을 때 쌈 채소를 듬뿍 싸서 드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이 강하지만 짧게 볶으면 단맛이 나면서도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면 안 되고 볶는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양파는 향이 강해서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반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샐러리, 오이, 버섯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볼륨을 채우기 좋은 채소들입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이 많고 수분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은 매우 낮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죠. 버섯은 식감이 좋고 단백질도 조금 들어 있어서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주스로 만들기보다 통으로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브로콜리와 연어, 그리고 소량의 퀴노아입니다. 브로콜리를 짧게 데쳐서 접시의 절반을 채우고 구운 연어 한 토막을 올립니다. 퀴노아는 주먹 절반 정도만 곁들이세요. 연어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레몬을 짜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양배추와 두부, 그리고 견과류 한 줌입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서 샐러드로 만들고 두부를 구워서 올립니다. 견과류는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뿌려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를 제공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상추와 아보카도, 반개,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 드레싱입니다. 상추를 듬뿍 담고 아보카도를 썰어서 올립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풍부하지만 좋은 지방이어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다른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에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서 뿌려주세요. 네 번째 조합은 양파와 달걀, 그리고 오이채입니다. 양파를 짧게 볶고 달걀을 붙여서 함께 담습니다. 오이를 채 썰어서 곁들이면 아삭한 식감이 더해지죠.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양파의 단맛과 오이의 시원함, 달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습니다. 이 4가지 조합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채소를 먼저 또는 가장 많이 배치하고 단백질을 곁들이며 전분은 소량만 사용하거나 아예 빼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에 식초나 레몬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소금은 소량만 넣고 달달한 드레싱이나 마요네즈는 과감히 끊으세요. 이런 조합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돌려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채소의 색깔과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채소가 아니라 똑똑한 채소입니다. 전분질 채소는 관리해서 드시고 비전분 채소는 넉넉하게 드세요.
순서와 조합을 바꾸면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작은 변화. 오늘 저녁 한 끼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데이터, 즉 식후 1시간과 2시간 혈당 수치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개인 맞춤 조합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이 쌓이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